여름철이면 자외선만큼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존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오존주의보는 지난 5년 사이 4배 이상 늘었을 정도로 오존에 노출되는 날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미세먼지만큼 위험하지만 경각심은 없는 오존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 오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올여름 더위도 더위지만 자외선 지수가 매일 연일 계속 매우 나쁨 단계를 기록했습니다. 예. 이렇게 자외선이 최근 들어 강해지고 있는 이유가 오존층 파괴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제 이 남극 상공에는 오존층이 복원되고 있는데 중위도 지역의 오존층은 여전히 파괴가 심해요. 예. 이로 인해서 자외선이 강해진다는 말이 나온 건데요. 자, 이제 그러니까 자외선 자체가 강해진 것이 아니라 자외선 보호막인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오존층은요, 지표면으로부터 20km 상공에 있는 대기층입니다. 네. 이곳에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흡수를 해서 이 자외선이 지표면에 도달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오존층의 자외선 흡수율을 보면은 자외선 A는 5%, 자외선 B는 90%, 자외선 C는 거의 100%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인체에 아주 나쁜 자외선을 거의 다 차단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오존층이 파괴될수록 자외선 흡수율이 낮아지게 되고요. 사람들의 건강은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자들은 성층권의 오존이 1% 정도 감소를 하면은 자외선 2%가 증가를 하고요. 자외선이 1% 증가하면 피부암은 5% 정도, 예. 백내장은 1% 정도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오존이 10% 정도 감소한다면 자외선은 20% 정도 증가하면서 건강은 물론 삼림이 말라 죽거나 쌀이나 콩 등 식물도 아주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 네, 그러니까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은 이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아주 이로운 역할을 예. 하지만 지표면에 있는 오존은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 오존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오존은 지표상에 발생하는 물질로 오존을 만드는 재료는 대개 질소화합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질소화합물이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주로 경유 자동차고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뭐 페인트라든가 접착제, 건축자재,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들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질소화합물이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강한 자외선을 만나면 과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오존이 만들어져요. 네. 이것이 아주 건강에 매우 나쁜 물질이 되는 것이죠. 네. 한마디로 오존의 두 얼굴인 셈인데요. 이 지표면에서 생성되는 나쁜 오존이 우리 인체 건강에는 어떤 위해성을 띠게 되나요? 오존이 이제 인체에 나쁜 이유는 일단 오존은 살균력이 강하고 산화력도 아주 강해요. 예. 그래서 호흡하게 되면 바로 폐 손상을 가져온다고 의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네. 또한 면역력이 약한 어린 아이들이 오존에 장기간 노출되면 호흡곤란, 어지럼증이 나타나고요. 또 천식과 호흡기의 만성 질환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이 미세먼지를 은밀한 살인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오존은 조용한 살인자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죠. 또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사실 마스크로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오존 같은 경우에는 가스 형태이기 때문에 마스크로 걸러지지가 않거든요. 그대로 호흡기가 다 노출된다는 특징이 예. 있죠. 네. 그래서 아주 정말 무서운 물질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국제보건영양연구소가 국제학술지 랜싯에 게재한 세계질병부담 보고서에 따르면 오존은 전 세계에서 약 25만 4천 명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 이게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의 8.0%가 오존 노출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예. 오존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가 많은 나라로는 중국, 인도, 미국 이런 나라들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오존은 가스 형태이기 때문에 뭐 마스크를 써도 다 호흡기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럼 이제 일기예보를 통해서 그 오존 예보 등급을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오존 예보 등급은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 오존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총 4단계로 나눠지죠. 네. 예측 농도 이게 이제 ppm 단위인데요. 좋음은 0에서 0.030, 보통은 0에서 0.031에서 0.090, 나쁨은 0.091에서 0.150, 예. 매우 나쁨은 0.151 이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이제 오존 예보 등급이 좋음일 때는 뭐 좋아요. 네. 그러나 나쁨이나 매우 나쁨 같은 경우는
무리한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요. 가급적 실내 활동을 권고하고 있죠. 예, 앞서 뭐 오존은 마스크로 막을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밖으로 안 나가는 게 최선이네요. 예. 자, 그런데 이 오존 예보나 경보가 발령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오존 예경보는 저 세 단계로 발령이 되는데요. 먼저 오존주의보가 있죠. 오존주의보는 대기 중에 오존 농도가 높아서 피해가 우려될 때 내려지는 경보인데요.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오존주의보 발령을 시작을 했죠. 네. 네. 오존주의보는 대기 중 오존의 시간당 농도가 0.12ppm 이상 0.3ppm 미만일 때 발령이 되고요. 이보다 높은 농도가 0.3에서 0.5ppm 사이일 때는 오존 경보, 0.5ppm 이상일 때는 오존 중대 경보가 발령이 됩니다. 네. 이제 오존의 그 농도에 따라서 인체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오존주의보일 때는 불쾌한 냄새를 시작으로 기침과 눈과 코에 자극이 오고요. 숨찬 증상이나 두통이 나타납니다. 오존 경보일 때는 호흡기가 자극을 받고요. 가슴 압박이나 시력 감소가 발생을 하고요. 예. 오존 중대 경보일 때는 폐 기능이 저하되고 기관지 자궁의 폐혈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굉장히 위험하군요. 자, 그런데 최근에 오존 예보나 경보가 자주 발령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역시 지구온난화 때문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먼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는데요. 네. 우리나라 오존 농도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죠. 연도별 오존주의보 발령 현황을 보면 2011년 55회에서 계속 늘어나면서 2016년 241회, 2017년 276회. 특히 여름철 작년에 굉장히 더웠죠. 네. 작년에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489회로 매우 급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제 2019년 올해죠. 7월 25일 기준까지 오존주의보 발령 현황은 443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지 않은데요. 그럼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기온이 높지 않은데도 네. 계속 오존 일단 증가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네요. 일단 오존 농도 증가는 기온 상승과 가장 밀접하고 예. 또 앞으로 폭염이 더 많이 발생할수록 오존 농도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자, 이제 이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으로부터 날아오고 있는 오존의 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미국 콜로라도 대학의 볼더 캠퍼스 연구팀 발표했는데요. 작년 8월이었죠. 그 논문에서 2013년에서 2017년 사이에 중국의 오존 농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네. 연구팀들은 중국인들이 미국, 유럽, 일본, 한국인들보다 2배에서 최대 6배가량 높은 오염 수준이 높은 오존 공기를 마시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네. 하루 평균 오존 농도가 0.07 ppm 이상인 날짜가 우리나라보다 약 2배 이상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요. 결국 중국의 오존 농도 증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오존은 기류를 타고 월경하는 오염물질이거든요. 네. 따라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오존도 중국의 영향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상승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영향으로 오존 농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해 예. 주셨는데요. 이 외에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위도 오존층의 파괴입니다. 오존층 파괴율이 5% 정도였어요, 예전에. 네. 그랬다 이제 몬트리올 의정서가 이제 된 다음 이후에는 3.5%까지 줄어들었거든요. 예. 이로 인해서 이제 남극에 뚫려 있던 오존 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게 이제 한때 남극 대륙에 거의 2배까지 커졌었어요. 예. 지금 그 크기가 1.5배 이하로 줄어들면서 참 많이 회복이 되었죠. 남극 지역은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남극과는 달리 중위도 지역의 오존층은 심각한 파괴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현재 이제 중위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상공 오존층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자, 이렇게 오존층이 줄어들게 되면 자외선이 더 많이 지표면에 도달하게 되고요. 그럴 경우 지표면에 또 더 많은 오존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네. 그렇다면 오존이 높은 날에 우리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요. 네. 이 천식 같은 호흡기 환자는 물론 뭐 어린이, 노약자들은 가장 좋은 게 야외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는 한낮의 기온 상승과 더불어 오존 농도가 가장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에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의 야외 활동은 더욱 주의하는 것이 좋고요. 네. 만약에 이제 불가피하게 야외 활동을 해야 한다면
수시로 뭐 좀 자외선 차단제도 바르고 피부도 보호해주고 일단 뭐 호흡기로 들어오는 건 막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게라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사실 뭐 오존주의보가 발령이 되더라도 사람들이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맞아요.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들거든요. 네, 오늘 알려주신 이런 오존의 위험성이나 대처법 잘 숙지해서 오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